광종은 고려 4대 임금으로 친형인 정종이 재위 5년 만에 병사하면서 즉위합니다. 고려의 왕 중에서 종종 조선의 태종 이방원과도 비교되는 임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태종보다 더 가혹한 환경에서 치세를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거의 편집증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친아들인 태자마저 믿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등 마치 정신병자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26년간에 달하는 그의 치세 동안 그가 얼마나 스트레스에 시달렸는지 잘 말해줍니다. 정상인이라면 그와 같은 환경에 있었다면 그렇게 됐을 겁니다. 우선 그가 즉위하던 당시는 아직 고려라는 왕조가 제 자리를 잡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언제든 후삼국 시대에 혼란기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었지요. 태조 왕건은 그런 마치 호족연합체와 같은 느슨한 왕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갔습니다. 그 이유로는 1. 후삼국 시대 때부터 각자의 세력을 가지고 나라의 각 지방을 마치 자신의 왕국처럼 지배하던 호족들이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반란을 일으켜 정부에 대들지 모르는 족속들이지요. 예, 29명에 달하는 태조의 부인들이 생산한 여러 명의 자식들에게 왕위 계승권이 있었습니다. 비록 태조가 이대왕으로 해종을 지명하여 왕위를 넘겼지만 그는 별다른 가문적 배경이 없이 박술희라는 호족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왕권이 약했고 성격도 강하지 못했던 그는 왕규라는 외척 권신에게 휘둘려 힘도 못 써보고 있었습니다. 945년 태종의 배다른 형제인 왕요, 왕소 형제가 서경평양에 있던 태조 왕건의 사촌 왕식념에 군대를 끌어들여 왕규를 제압하고 그의 보호자였던 박수리까지 제거하였습니다. 그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태종도 그 해에 죽습니다. 많은 경우 왕조의 개창기에는 왕조를 개창한 태조는 그야말로 왕조의 문을 여는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려가 그랬고 조선도 이성계가 문을 열었지만 그것을 정비한 것은 태종 이방원입니다. 중국 송나라의 경우는 태조 조광유는 단 일대에 그치고 그의 동생인 태종의 핏줄로 왕조가 연결됩니다. 명의 경우 주원장이 개국하고 그의 아들인 3대 영락제가 정비합니다. 청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누르하치 이후 청의 국호를 정하고 제국으로 발전시킨 것은 태종 홍타이지입니다. 광종이 왕조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행한 조치들은 거의 다가 아주 스마트한 것들입니다. 첫째로 노비 안검법을 보면 후삼국 시대의 혼란한 사회 상황으로 인해 노비가 된 자들을 대거 평민으로 돌리는 조치인데 이것은 호족들의 경제적인 부분과 군사적 부분을 동시에 약화시킨 조치입니다. 노비들은 대개 소장농으로 호족들의 논밭을 경작하거나 군사적으로 사병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을 면천함으로써 호족들의 뿌리를 뒤흔드는 효과가 컸지요. 그리고 평민이 된 자들은 납세의 의무가 있으므로 국가의 창고를 채우는 효과도 있습니다. 둘째로 과거제의 도입입니다. 과거제는 광종이 자신과 대립하는 호족이 아닌 다른 세력들, 즉 조정의 신하들이나 제야의 사대부 등을 자신의 세력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발해가 멸망하고 그 지배층이 대거 고려로 향했는데 그들 중에 사대부 계층에게는 아마도 쌍수를 들고 환영할 조치였을 것입니다. 광종은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호족적 기반이 없는 다른 세력을 키웠고 그 중에 하나가 쌍기와 같은 귀화인들이지요. 국내 기반이 없으므로 당연히 그들은 광종의 수족과 같은 구실을 할 것이니까요. 물론 과거 합격자 중에 대부분은 호족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의 신하가 되겠다고 시험을 보고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냥 호족 출신과는 많이 다른 존재들이죠. 적어도 고려 개국 초에 야심만만한 호족들과는 다른 존재들이지요. 셋째는 불교를 국가에서 주관하여 선교 통합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신라시대 이래로 불교는 이 땅의 지배적인 종교입니다. 그 불교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종파들을 정부가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은 호족들의 정신적 세계까지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판단한 광종은 드디어 마지막 목적인 호족들과 왕실 내 반대 세력을 향해 직접적인 숙청의 칼날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그의 치세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는 6대 성종 때의 사람인 최승로의 표현을 빌리면 수백 명이었던 사람들이 40여 명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성공을 거둡니다. 그 밖에 황제국 지칭, 북송과의 외교 시작, 수도 제도 개경과 서경의 개편, 북진 정책 등 많은 것이 있습니다. 호족들과 왕실을 정리하기 위한 광종의 각종 조치들은
그의 아들인 5대 경종과 6대 성종이 그에 반발하여 취지에 역행하는 조치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 조치들이 뚜렷한 기준도 없고 많은 희생을 동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선의 태종이 그랬듯이 광종은 자신의 분야에서 나름의 역할을 충분히 했던 명군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따르긴 했지만 후삼국 시대처럼 무정부 상태의 혼란은 아니었고 안정을 지향했던 목적이 있는 혼란이었던 것입니다.